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2회요.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릴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이다. 자, 81번은 뭐가 된다? 철탑의 종류가 됩니다. 무조건 다이죠. 이런 거는 이제 실기에서도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가 무슨 철탑이래? 직선형 철탑. 이런 얘기지. 자, 몇 도 이하가 되냐면 3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평각도 3도 이하인데요. 그냥 3도 이하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 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형? 각도형. 각도형 철탑은 몇 도? 3도를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의 경각도, 3도 이제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의 중각도짜리가 있고요. 세 번째가 무슨 형? 일류형 철탑이 있습니다. 일류형 철탑은 일류 또는 억류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지지물이 시작되는 것과 끝나는 지점에 이제 설치가 돼갖고요. 장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30도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장소에 설치한다고도 해요. 자, 내장형이 됩니다. 내장형. 이 내장형은 세 가지 타입이 시험 문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몇 기? 요거 먼저 했네. 이거 먼저 할게요.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뭐가 된다? 1기씩 건설한다. 두 번째가요. 경관의 차가 크대요. 경관의 차가 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불평형 장력 요딴 얘기 나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이 되겠다. 뭐 물어보는 건 없고요. 종류 정도만 기억하시기를 추천해요. 자, 그래서 철탑의 종류인데 이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경관의 차가 뭐한다? 큰 곳에 사용한다며요. 무슨 철탑이다?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지? 1번이다. 이런 얘기지. 자, 1번. 자, 82번. 그대로 버리자 이거죠. 82번은 빨리 버리자 이거야. 4번이고요. 2가 아니라 2.5인데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버릴게요. 그냥, 1차 접근 상태 버리자. 8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메타 미만에서는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가? 이 발판 볼트에 내지 발판 못이라고 할게요. 내지 승주못.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발판 못, 승주못의 지표상 높이. 최소 얼마? 1.8m 이상인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해요. 얼마 미만에는 설치하지 마는 거냐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지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지물을 제가 승주하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데다가 제가 이러한 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얘를 지지 삼아서 저희가 올라가죠. 그래서 발판못 내지 승주못, 풀스텝바 내지 뭐 아이시바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두는데 요즘에는 고소 작업할 때 이걸 하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대부분의 이제 그 주상에 있는 작업, 고소 작업이라고 하죠. 높은 곳의 작업은 주로 사고가 이제 낙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바가지 차를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레카차. 그래서 83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은요, 일단 이 그림을 지우면서,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제가 세모를 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좀 알자 이거죠. 자, 일단은 개통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이상 고장이 발생 시에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우리가 이 분산형 전원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력 계통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어디를 말한다? 한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연계 운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산형 전원을 한전과 즉 전력 계통과 병행 운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분산형 전원은 뭐야? 태양광 설비라든지 내지 풍력 내지 뭐예요? 연료전지나 이러한 그 뭐 열병합이라든지 즉 화력과 원자력과 같은 대형 발전이 아니고요. 소규모 발전 등을 어떻게 한다? 전력 계통과 이렇게 병합하여 운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계 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계통을 이제 분산형 전원을 연계 운전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점도 많지만 일단은 뭐냐면 이 한전 쪽의 사고가 분산형 전원 쪽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산형 전원 측의 사고가 한전 쪽으로 파급이 되는 거죠. 이때 이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겠지. 또는 얘네 자체를 뭐예요? 단독 운전하는 경우야. 그쵸? 얘네들을 계통에 연계 운전하지 않고요. 단독 운전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역률 저하 장세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2번 단독 운전 상태 분산형 전원의 이상이죠. 얘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얘를 분리해줘야지. 일로 파급되니까. 또 하나가 연계한 전력 계통의 이상이죠. 그러면 이게 이번엔 일로 들어올 거니까 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끊어줘야죠. 이쪽으로 가는 사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1번인데 좀 이런 건 좀 예.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좋은 점도 많은데 이게 이제 그 분산형 전원이 투입이 되면 전압이랑 또 주파수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절하기도 좀 어렵죠. 예. 자, 그 다음에 85번 고압 가공전선이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자, 이거는 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80 몇 번이냐면 5번. 85번은 가공전선과 누구다?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죠. 뭐가 된다? 이격거리가 된다. 그러면 보자. 저는요 기준을 어디를 잡든 관계없어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가공전선과 약전선, 가공전선과 안테나, 가공전선과 삭도 다 똑같다 이런 얘기지. 저는 그냥 약전선을 기준 잡고요.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대요. 이럴 때는 얼마 이상 이격한다고? 0.6m 이상을 이격한다고요. 오. 근데 다만 전선이요 뭐라고 주어졌을 때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3m 이상이 됩니다. 또 하나가요. 저압인데도 불구하고요. 전선이 뭐가 된다? 고압 절연전선이라면 얼마가 된다?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독특한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전압이 고압이 된대요. 오. 자, 고압 가공전선과 누구다? 약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0.8m 이상 이격시키는 거야. 근데 전선이 누굴 때만, 케이블일 때만 0.4m래. 예.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자, 무슨 접지다? 다중 접지를 얘기해요.
아이! 예.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누구를 따진다? K분이를 다 박았고요.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때는 1.5m, K분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삭도일 때만 절연전선이 1.0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렇게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돼요. 60kV 이하. 뭐 조건과 관계없고요. 그냥 2m 이상 이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요때 25kV 이하에 특고압 다중접지를 말해요. 이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요딴 얘기 나와요. 요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져갖고요. 케이블은 0.5m, 절연전선은 1.0m, 나전선은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단수 잡아갖고 접근해 주시면 돼.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그럼 갑시다. 뭐야 이거 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잖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고압 잡아도 돼요. 그러면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를 말하네요. 자, 그럼 뭐야? 지금 아무 조건이 없으면 얼마라고 그랬지? 0.8m의 케이블인지 아닌지 보자. 둘 다 아니래잖아. 그럼 몇 cm? 80cm가 정답이네요. cm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이죠. 86번은 92번과 연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한 번 할 때 빡시게 하자고요. 자, 86번이죠. 86번과 92번은 저압 옥내-배선에 관련된 테마예요. 자, 누가 된다? 저압 옥내-배선. 자, 첫 번째가요. 여기서 먼저 굵기를 물어보는데요. 저압 옥내-배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옥내-배선에는 연동선 쓰고 5개에는 뭘 쓴다? 경동선 쓰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혹여 출퇴 표시나 기준은 2.5인데 혹여 출퇴 표시나 내지 전광 표시 내지 제어 회로용이라고 주어지면 얼마였다? 1.5였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이건 기존에도 이랬었어. 근데 연동선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예요? 혹여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라고 주어지면 뭐가 된다? 1.5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를 물어보면 우리는 얼마라고 했다? 0.75가 됩니다. 예,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자,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220V인 전광 표시 등 회로를 금속관 공사에 시공한답니다. 여기서 배선의 최소 굵기죠. 지금 뭐라고 주어졌어? 무슨 표시? 전광 표시죠. 요때에는 얼마가 된다? 1.5 스퀘어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 세 놈이 항상 트로이카였어요. 이거 꼭 같이 껴들어왔었어요. 요 세 놈이 항상 같이 껴들어왔는데 이제 요 출퇴 표시라는 말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바로 92번 갑시다.
저와 목내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죠. 뭐예요? 이거잖아. 2.5스퀘어 이상의 뭐가 된다? 연동선이 된다. 무슨 조건이 붙어야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92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90 몇 번이야? 이게 90이래. 87번이죠.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이것도 몇 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수지관 공사? 합성수지관 뭐가 된다? 공사가 되겠죠. 이 접지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요. 다 똑같아요. 합성수지관은 단면적 몇 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전선은 10스퀘어 이하의 것을, 이거 100이라고 썼네. 단선의 경우 10스퀘어 이하의 것을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얘는 뭐예요? 당연히 내부에 뭘 만들면 안 된다?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요 놈은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라는 걸 삽입 시 뭘 물어본다? 삽입 깊이를 물어봐요.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에 몇 배가 되냐면 1.2배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라는 걸 사용하면 몇 배가 되냐면 0.8배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뭔 얘기냐? 합성수지관과 합성수지관이라는 부분을 이을 때에는 저희가 뭘 사용하냐면 커플링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 관지름을 D라 했을 때 삽입되는 깊이를 L이라면 삽입되는 깊이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 아무 조건이 없으면 1.2D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죠. 다만 접착제, 본드 발라주면 얼마? 0.8배가 된다 이거고요. 네 번째가 잘 물어봐요 이것도.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1.5m 이하마다 지지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뭘 사용하냐면 새들 사이의 간격은 얼마? 1.5m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야? 합성수지관 공사 시 관 상호관 및 박스의 접속은 관의 그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관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1.2배가 되네요. 접착제 사용 안 한다며?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80 몇 번이냐면 8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 테마도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어요. 요번 회차에는 좀 이제 세모가 좀 있는데, 요런 거는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워보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고저와 폰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로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이제 요게 핵심은 뭐냐면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 분리했다 이 말이고요. 이럴 때 저항값은 300옴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88번은 일단은 뭐 이렇게 나왔으면 세모지만 여기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3번인데요. 저는 이 테마를 그냥 가공 공동 지선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뭐가 된다? 가공 접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 모든 변압기는요 2차 측의 한 단자를 대지와 접지 잡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접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접지 저항이죠. 이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된다? 바로 이제 이 토양의 재질입니다. 이 재질이
어느 재질이냐에 따라서 저항이 잘 뜨고 안 떠요. 그래서 이 안반이나 내지 완전한 모래 같은 경우 수분기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접지 저항이 뜨질 않죠. 그러면 우리가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는 별도로 또 옆에 변압기가 있고요. 이 접지선을 이렇게 접지를 했을 때 제가 가공 접지선이라는 걸 써갖고요. 이 접지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때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공 공동지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이고요. 혹시 물어본다면 가공 공동지선 테마가 돼요. 두 번째가 가공 공동지선의 그 경관을 물어보면 몇 메타 이내가 되냐면 300m, 그러니까 200인데 200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근데 혹여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문제 자체에서 가공 공동지선의 직경, 그 다음에 양쪽 지름이다 요딴 얘기가 나오면요 하나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또 200짜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얼마가 된다? 400m 이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km당의 규정값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 몇 킬로미터마다 합성 저항치의 그 규정값을 유지하냐. 합성 저항치는 몇 킬로미터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냐인데 요 세 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면 가공 공동지선은 제 개인적으로 그 위에 이런 말 있죠.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저항치는 1km를 이제 이 기준으로 이제 규정값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 세 가지는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요.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또 이제 아마 써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 89번 볼게요. 어쨌든 요렇게 나오면 세모예요. 금속재 외암을 가진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대요. 몇 볼트를 초과하는 곳에 이제 시설하냐고 하는데 89번이요. 이제 누전 차단기의 시설 기준을 말해요. 하나밖에 안 물어봐. 누전 차단기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가 되냐면 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요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때문에 개정된 건 아니에요. 2019년도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마지막 회차 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누전 차단기에서 몇 볼트를 초과하냐고 물어보면 몇 볼트를 초과한다? 50볼트를 초과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더 이상 여기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설치 기준인데 물론 뭐 사람이 쉽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누전 차단기의 설치 기준을 물어봤을 때 사용 전압 몇 볼트? 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죠. 원래는 개정 전에는 60이었어요. 근데 60에서 50으로 개정됐다. 90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안전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90번 안전을 지켜가면서 뭔가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이 없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는 제가 좀 세모를 많이 쳐드리는데 정말 뭐 모르겠다면 할 말은 없어요. 자 볼게요. 에너지 절약 등의 지시장을 주면 안 된대요. 안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이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면 안 되죠. 내가 안전을 지킴에 인해서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면 안 돼.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기기에 오동작을 주면 안 되죠.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 다른 설비 간에 전기적이나 자기적인 어떤 장애, 유도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일 거리가 먼 게 뭐예요? 에너지 절약과는 솔직히 거의 이제 이거는 안전이 아니라 경제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90번은 답이 1번인데, 이거를,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건 외우라고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뭐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거리가 먼 거를 그래도 좀 찾았으면 해요. 자, 91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무선용 안테나 등을 시설한대요. 옳은 거죠. 이런 건 해야지. 무선용 뭐가 된다?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무선용 안테나. 자,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뭐가 된다? 지지물의 안전유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감시 카메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감시 카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아.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은 최소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거 왜 설치해? 이렇게 물어봐요. 설치 이유. 말 그대로 전선로 주위를 어떻게 한다? 감시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91번은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4번에 있죠. 전선로의 주위를 감시코자 할 때 얘를 설치하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사고의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이 파급 방지하는 거죠. 확대 방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빠른 복구. 이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애초에 일단은 사고라는 건 안 나야죠. 근데 났을 때 1차적인 사고로 국한시켜야죠. 그 다음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고를 근데 제로화를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한다? 만전을 기할 뿐이지. 자, 92번은 아까 했고요. 93번은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93번은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호텔 여관의 그 각 객실의 입구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인데요.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센서 등을 말하고요. 첫 번째가 호텔이라고 좀 기억을 하면서 관광업, 숙박업도 좀 같이 기억하시길 바래요. 요번에는 좀 이렇게 같이 기억합시다. 관광업,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객실의 입구나 각 호실에 설치하는 이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주택이나 뭐가 된다? 아파트가 그래요. 주택, 아파트의 경우 몇 분? 3분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뭐 호텔의 여관이나 각 객실인데 타임 스위치죠. 몇 분이 된다? 1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그 어디서도 나온 적이 있냐면 기사실기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합시다.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이제 94번인데 고압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대요. 이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요건 다 지워보자. 요건 제가 이제 표를 그려드릴 건데요. 이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정리해드린 부분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도 항상 보니까 이제 뭐 바뀌어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점수를 따기 쉬운 건 제가 맞아요. 이제 기술 기준. 저 말고.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저고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 외가 돼요.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인데 일단 어떤 식이든요. 뭘 횡단한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두 번째가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합니다. 세 번째 이제 횡단보도계 위인데 그냥 횡단보도계 횡단할게요. 네 번째 기타가 되죠.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무조건 6m 이상이고요. 자, 철도를 횡단해도 무조건 얼마가 된다? 6.5m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레일을 기준으로 해요. 네. 횡단코자는 대지가 아니라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횡단보도의 횡단인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고압일 때는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3m까지 감할 수 있고요.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자, 기타로 봤을 때, 얘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이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면서 전선이 뭐가 된다?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 들어오면요 4m까지 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특고압 시가지 외에서는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이들이 이제 160kV 뭐가 된다? 이하가 되면 산지면은 이제 기본 6m라고 할게요. 옛날엔 평지라고,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평지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그 말이 없어졌고요. 산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5m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1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 5 아니면 뭐가 된다? 6으로 잡는 거예요. 예. 산지면 5, 조건 없으면 6, 단수 곱하기 0.12 잡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죠. 35kV 뭐가 된다? 이하면은 기본적으로 얼마?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질 때만 8m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거죠. 뭐 8은 나온 적도 없어.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가공전선의 그 지표상 높이는 여기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쵸? 자, 그럼 갑시다. 문제에서 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이건 사실 쉬운 거죠. 고압이고요. 누구를 횡단하는데? 철도를 횡단한대잖아. 어디를? 레일을 기준으로 얼마? 6.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이건 쉬운 문제야. 그렇죠? 네. 자,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95번이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어느 보호장치를 하는가 이건데, 이것은 특고압 변압기의 보호장치의 시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95번) 특고압 변압기에 보호장치가 돼요. 이게 이제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고압 변압기의 보호장치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가요, 그들의 용량이 5000 kVA 이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000 kVA 미만이라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어느 대책이 요구된다? 경보장치나 또는 뭘 설치한다? 자동 차단 장치만을 설치해요. 예.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설치해줘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요, 만약에 이들이 이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뭐만 설치하라?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율차동 계정기나 두홀주 계정기를 말하죠. 이건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예요. 이 탄행식 변압기는 외부에 냉각 매체가 존재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풍냉식이나 순행식이 그러하죠.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경보 장치를 두어라 이거죠. 뭐 설치 똑같은 얘기죠. 자, 갑시다. 탄행식 특고압 변압기에서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어느 장치를 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탄행식 변압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잔행식이 있고 풍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죠. 당연히 잔행식은 자기 스스로 냉각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외부에서 바람을 불어제낀다든지 이제 이 물을 순환시켜갖고 냉각수를 순환시켜갖고 열을 뺏어야죠. 자, 그래서 이 탄행식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경보 장치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 이제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설치한다? 경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줘. 이런 얘기죠. 1번. 자, 그 다음에 96번도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예. 96번도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016년도) 이외에는 삭제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9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이제 삭도가 2차 접근 상태. 자, 96번은 보안공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공사? 보안공사다. 자, 일단 볼까요? 자, 조건이라 하고요. 첫 번째가 저고압 보안공사. 이것도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 두 번째가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뭐가 된다? 특고압 보안공사. 세 번째가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돼요. 네. 자, 저고압 보안공사인데, 네.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일 경우 최소 전선의 굵기는 4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고압까지예요. 이게 미만 이상이었다가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적용해를 시험 문제화해요. 자, 기본적으로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가 몇 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죠. 요 놈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35kV 이하인 전선로가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또 하나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을 물어봅니다. 이 목주의 안전율이 2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전압이 없는 경우도 그래요. 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35kV 뭐가 된다?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를 말합니다. 예, 전압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요. 자,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들의 경관을 물어봐요. 이 보안공사를 했을 때 목주나 A종을 선택했을 때의 경관과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의 경관과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의 경관을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경관은 100m 이하가 됩니다. 예. 자, B종 같은 경우에는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은 뭐가 된다? 40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갑시다.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해설해 볼게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 일단은 삭도는 뭐예요? 이제 케이블카 다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접근 상태가 됐을 때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요. 그쵸? 얘는 어쨌든 35를 초과해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전압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거죠.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바로 누구다? 이종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7번은 따로 제가 쓰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은 있어요. 자, 가반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 밑줄.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문제는 대지 전압은 몇 볼트예요, 무조건. 이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예요? 300이 정답이잖아요. 네, 이제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하나 기억하자. 여기서 이걸 하나 더 물어봐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2번인데요. 같이 좀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8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아크 용접 장치 나오면서 이제 물어볼 때 변압기 물어보면 무슨 변압기? 절연 변압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98번.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곳이죠. 지어보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를 알아야 돼요. 이거 딴 거. 이걸로 하자.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 98번이죠.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전선과 기계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구간에 이런 보호 장치를 두는 거죠. 근데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다 못 외워. 앞에 뒤에 대가리만 따자고요. 접지공사에 뭐가 된다? 접지 도체가 되죠. 요것을 개정 전에는 뭐라 불렀냐면 접지 선이라 부른 걸 접지 도체라, 이게 도체다라고 말만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선식 전로에 뭐가 된다? 중성선이 되겠습니다. 중성선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 끊어지면 난리 납니다. 전압 바뀌어갖고. 세 번째가 무슨 전선? 접지측 전선이 됩니다. 전로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변압기는 어떤 식이든 2차 측 한 단자를 대지와 적지하죠. 그렇죠? 이렇게 접지가 돼요. 고저압 혼촉을 피해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그 저압 측의 전이상성 억제하려고 하잖아요. 요 접지가 되는 이제 이 측의 전선, 접지측 전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들을 제껴라 이거지. 그럼 자, 1번 접지공사에 접지도체라고 있었죠?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선식 전로의 무슨 선? 중성선. 세 번째 단상 3선식의 저압측 전선. 이건 아니지. 접지측 전선이라고 했어. 그게 4번에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죠. 네. 자, 99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화 중에 종류가 아닌 거죠. 99번은 바로 뭐가 된다? 지지물의 안전율과 관련된 테마입니다. 정리해드리는 건 꼭 기억하셔. 첫 번째가요. 무슨 안전율이다? 기초 안전율이라고 그래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이다. 얼마 이상이 되냐면 2 이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안전율은 꼭 기초안전율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그 하중이 어떤 하중인지가 고려가 없고요. 그냥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두 번째가 이상시 상정 뭐가 된다? 하중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뭐가 된다? 철탑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33 이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봐요.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슨 하중이냐면 통합 하중을 고려한 거고요. 자, 또 하나 아닌 걸로 물어봐요. 이상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거, 바로 정답은 좌골 하중입니다. 아닌 걸로만 물어봤으니까 긴 거를 정리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오래된 문제로 이상시 상정 하중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그 전선로의 그 이제 철탑의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 쪽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 이거 솔직히 마지막 거는 제가 뭐 욕심은 없습니다. 이제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 이런 뜻인데요. 말 자체가 좀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최근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네. 자, 그러면 99번 갑시다.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뭐가 된다? 종류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잖아.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그 종류가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좌굴 하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몇 번이야? 2번이네. 이렇게 되겠지.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네. 자, 99번까지 있었어요. 예, 무려. 자, 이렇게 해갖고요. 2016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뭘 버리고 뭘 볼지를 결정해 드릴게요. 은근히 좀 여기선 제가 세모를 좀 쳐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 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81번이죠. 철탑의 종류. 무조건 해야지 이런 거는. 꼭 하자. 82번 버리자 이거 빨리 넘어가자 이런 거 빨리. 자, 그 다음에 83번. 이제 이 발판 못의 높이죠. 해야죠. 84번은 그래도 좀 딱 봐도 이 분산형 전원을 분리해야 되는 때가 이제 딱 이제 그쵸? 한전 이제 개통 쪽에 사거나 분산형 전원 측에 사거나 단독 운전을 할 경우 그쵸?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자, 85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등의 이제 안테나 내지 삭도등과의 이격거리죠. 해야죠. 92번도 이제 86번과 92번은 제가 옥내배선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세 가지 정리해 드린 거 있었죠.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끝내셔. 자, 87번 합성수지가공사 해야죠. 88번은 가공 공동지선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4개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3가지 있었죠. 굵기는 4mm, 경간 200, 직경 양쪽 지름이면 400, 이제 합성 저항치는 1km마다 그 규정치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89번, 누전 차단기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50볼트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죠. 꼭 기억하시고요. 90번도 솔직히 안전과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 하나 있는데, 그쵸?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91번 무선용 안테나 관련된 기준 꼭 해야죠. 2가지. 92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94번 그러니까 93번이죠. 타임 스위치 관련된 내용 있죠. 2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94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해이죠. 95번 탄행식 변압기인데 이 특고화 변압기 보호장치와 관련된 거 3가지 정리해 드린 거 꼭 하자. 자, 그다음에 96번 보안공사 해야죠. 97번 이제 아크 용접 장치인데 대지전압보다 이제 절연 변압기일 거 따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98번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 3가지 기억해야 되고 99번 지지물의 안전율에 대한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6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